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회원 여러분 이제 진행합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영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2부 후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회 전국 여성 건축사 워크숍이 있기까지 여성위원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신 전임 여성위원회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2023년도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위원 순으로 전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손성기 위원장님, 정남선 부위원장님, 송혜경 부위원장님, 홍인순 총무위원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전달은 여성위원회 정남선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감사패 전달이 먼저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외빈들 배웅 중이시라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다들 지역별로 멋지게 입고 오셨죠? 드레스 코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전국 17개 시도 여성 건축사님들의 드레스 코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 위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순서는 제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께서 드레스 코드를 소개해 주실 건데 그 지역 위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면 회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본협회 여성위원회 및 전임 위원장님들께서 해주시고 3부 행사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협회 여성위원회 및 전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지에 본인 소속 지역을 제외한 우수 드레스 코드 지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들 준비되셨죠? 자, 1번 대구 지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제 우측 대구 지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작하세요. 자, 혼란스럽네요. 제주 지역 위원장님, 제주 지역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박수. 안녕하세요. 제주 건축사의 여성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제일 멀리서 왔는데 제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하면 감귤이고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이 감귤을 머리 위로 드레스 코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각 지역 석탄 선물도 제주 감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강렬한 제주 감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충북 대구 지역 드레스 코드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구 바이소 주제처럼 그냥 흥과 낭만의 시대를 표현한 레트로 패션입니다. 즐겁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대구! 자, 마이크 충북 지역으로 넘기겠습니다. 충북 저쪽. 반갑습니다, 여러분. 충북은 바다가 없는 거 다 아시죠? 오늘 밤 저희가 바다가 있는 해운대 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는 기쁨과 설렘을 보라색으로 표현해봤고요. 마스크는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시는 우리 충북 여성 건축사님의 외유내강을 표현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오늘 잘 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충남 드레스 코드. 네, 부호하십시오. 시작!
있습니다. 저 충남 드레스 코드 부탁드립니다. 할까요? 그 마이크 음악 충남의 미래 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충남 우리 여성 권수사님을 소개하고 싶어갖고 몸이 달았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달았는데요. 먼저 저희 충남 여성위원회를 잠깐 소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충남 여성위원회는 총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충남에 15개 시군, 네. 그래서 총 65명의 여성위원회로, 여성 권수사님들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충남의 드레스 코드는 저희 푸지샵, 열정, 그리고 골드, 우아함, 네. 저희 충남은 열정과 우아함으로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삐끼삐끼 댄스를 좀 전에 보셨죠? 저희의 활력과 에너지를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 저희의 충남의 그 활력과 에너지를 여기 계신 전국 여성 건축자님들과 같이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충남 여성 건축자 파이팅! 네, 확보합니다. 대전 드레스 코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여성 건축사회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세미 건축사라고 합니다. 혹시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잼 도시에 걸맞게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우리 여성 건축사의 모습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북 지역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전북입니다. 전북에는 평야지대가 많아서 가을날 황금 들녘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색 하면은 황제나 임금이 입는 옷의 색상입니다. 건축사가 황제의 지위나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을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북! 네, 다음 우리 부산에서 하느라고 건축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죠? 부산 건축사님들 드레스 코드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 여성 건축사님 파란을 일으키자! 가장 화끈하고 짧습니다. 아직 남았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건축사의 여성위원장 조은수 건축사입니다. 먼저 부산에 오신 것을 진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더더욱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 부산의 드레스 코드는 파랑입니다. 블루. 네, 부산 하면은 바다의 파란색처럼 끝없이 넓고 깊은 가능성과 시원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변화와 개방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개방성. 변화와 개방성을 상징합니다. 네, 여기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부산 건축사의 느낌을 담아 닮은 색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블루로 정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드레스 코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전남 여성건축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정면을 대비로 부산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전남 오늘 밤을 찢어라! 네, 다음은 저희 강원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우리 부산 출신 건축사님께서 소개 대신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팀의 차도량 건축사입니다. 저희 강원팀의 드레스 코드는 시크한 블랙과 우아하고 단정 화이트 느낌의 누구한테나 잘 어울리는 기본 베이스였고요. 드레스 코드의 핵심은 핑크 레오파드거든요.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희 강원팀 한번 일어나봐 주있어. 자, 돌아서 이제 언니 아들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차렷! 네. 자, 제가 항상 외치겠습니다. 강원 부위원장 김은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울 지역. 죄송합니다. 조금 집중해 드려주세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서울건축사회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주세우는데 처음을 보라를 준비를 했다가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주는 거는 동행에 맞춰서 자주 뵙고 싶다는 의미로 자주세우를 했습니다. 네. 2024년 5번째 동행을 감사합니다. 축하해 한번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큰 미모를 예쁘게 하고 계신 인천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까지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내려온 한류의 열풍, 예, 블랙핑크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건축사님들 잘 놀다 정말 잘 쉬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참석해주신 우리 인천 건축사님들 부끄러움 무릅쓰고 해주신 인천 건축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호 한번 할게요. 자, 인천 화이팅! 자, 세종 어디 계세요? 세종?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자, 지금 우리 인천 옆에 계신 분들이 경남 지역이신가요? 우리 자리. 자, 지금 그러면 울산 분 어디 계세요? 자, 그럼 울산 먼저 하죠. 촬영! 인사! 엘레강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산팀이고요. 울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왜요? 왜? 28년도에 국제 정원 박람회가 울산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친환경적인 그리고 자연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의 컨셉은 리사이클링입니다. 저희가 컨셉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제 최후에는 천을 떠서 우리가 스카프를 하자 했는데 한 건축사님 아이디어로 집에서 놀고 있는 보자기를 꺼내서 저희가 그 울산에는 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배 보자기를 한 땀 한 땀 스틱 다리로 다려가지고 저희가 몸에 이렇게 착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공교롭게도 오전에 스카프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자기 스카프의 느낌을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보자기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내용들을 담을 때마다 모양이 변하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건축사님들이 아름다운 그 추억이나 재미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시작! 그래! 역시 울산!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 아니 이게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와 시작을 하면 매니저 소리를 어떻게 하죠? 진정을 하시고요. 저희 경기 건축사회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라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아하고 아름답게만 산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파워가 뭔지를 보여주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여성동호회장 맡고 있는 최승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가장 미니마을 전문으로 미니마을 디자인을 갖고 사실은 스페이스와의 조화에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들 들어오면서 스카프 예쁘게 매는 법에 나눠주시는 것과 저희 밑에서 며칠 전 코로나 해보이라고 너무나도 괜찮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렇게 전문가들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정상적 소리 부탁드립니다. 영남지역 시작하겠습니다. 1등 촬영 경례 반갑습니다. 경남지역의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바탕에 통일된 민트 스카프를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민트 컬러의 선택 이유는 민트색이까지는 청량함과 순수함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여성 건축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스트레스 완화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 즉 힐링의 의미를 많이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 전국 여성 건축사 5번째 동행의 주제인 시고가이소와 아주 잘 맞는 색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남지역 여성 건축사 잘 시고가이소! 네, 세 번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정 건축사의 여성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나면서 한 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를 맞으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한 해가 다 행복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희는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선물은 이제 해독청량이라는 건강에 관련된 책을 준비했는데요. 다들 읽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건축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하겠습니다. 세종! 네, 마지막입니다. 광주 지역 드레스 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여성건축사입니다. 저희 드레스 코드가 레드입니다. 빨강입니다. 저희 광주의 레드마크 색깔이 빨강이고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식상입니다. 오늘 푸른 부산을 빨갛게 빛태우고 가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광주 여자! 네, 이것은 축제주시고 건축사 여성위원회 소개를, 드레스 코드 소개를 끝내는데요. 자,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 자기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뽑는 겁니다.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한 군데 아니고 자기 자,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차분히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감사표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바쁘셨던 관계로 다시, 자, 감사표는 2023년도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위원 순으로 전달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손성기 위원장님, 정남선 부위원장님, 송혜경 부위원장님, 홍인순 총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달은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남선 건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여성위원회 위원장 손성기 건축사, 부위원장 송혜경 건축사, 총무위원 홍인순 건축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2023년 여성위원회 위원장 손성기, 귀하는 대한건축사협회 여성위원회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여성위원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남선. 감사패 2023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혜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2023년도 여성위원회 총무위원 홍인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우리 여성 건축사를 위해 기여하신 전임 여성위원회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 17개 시도 여성 건축사님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건축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활동하시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동료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아름다운 건축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선후배 동료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모습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특별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수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건축의 공공성을 추구하시는 주 아키텍케이 건축사 사무소 이기철 건축사님을 모셔서 탐험 그 후 나아갈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건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기철 건축사님은 현재 주 아키텍케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시며 송도주택을 시작으로 주거, 카페, 공공건축, 숙박시설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라이프스타일과 건축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아카시아 건축상 골드메달, 시카고 아테나움 국제건축상 등 국내외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며 그 작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선 좀 소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부 끝에 와서 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 제 눈에 확인되는 유일한 남자가 그때는 저 혼자였어요. 사실은 정남선 위원장님께서 강연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을 때만 해도 그냥 되게 평범하게 제가 학교 가서 특강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이 한 300분 정도 오신다. 그리고 다 여자분이시다. 라고 했을 때 조금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한 3시쯤 저기 도착했을 때 어깨부터 내려오는 그 긴장감들이 그게 좀 다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살아오면서 300분의 어떻게 보면 아리따운 여성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거를 발표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봐서 아마 그런 감회가 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사실은 제가 여성 건축사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자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늘 여성 건축사 워크숍이라는 이 행사를 처음 접해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렇게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크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선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 건축사분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되게 강인하고 자기 주장을 꿋꿋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동료로서의 어떤 그 경쟁자 혹은 맞싸울 상대?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오늘 보니 어떻게 보면 저는 소녀 같으시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우선 짧게 소감을 끝내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에너지도 너무 놀랍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가지고 계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본 저 스스로에게 좋은 어떤 경험과 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건축의 본질 이렇게 좀 사실은 좀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좀 건축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쉽게 좀 풀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사실 저는 건축의 본질이 결국은 사람이 관계하는 그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 공간 내에서 사실은 개인이 겪었던 경험들이 기억 속에 남고, 그걸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어내는 게 건축사가, 건축하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은 주택에서 한 풍경인데, 저 순간들의 경험들이 사실은 이 집을 짓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게 사실 초기에 작업을 할 때는 제 스스로의 작업을 어떤 말로 표현할지를 잘 몰라서 되게 어려운 말들을 빌려서 흔히 건축 철학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참 부질없다는 생각들과 함께 결국은 그 어려운 말들의 본질은 공간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 것인가
집중하는 게 저희 작업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을 공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이유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 작업을 할 때 건축주분들하고 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면서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게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저의 방식으로 어떻게 변환해서 그분들에게 그 기억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라는 것들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대화의 기술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물어보고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 작품들 중에 조금 많이 알려진 작업이 멋진 할아버지 집이라는 집이고요. 이분이 베이비 부모 세대 61년생, 62년생 건축주분이셨는데 본인이 도시에 와서 힘들게 경험하고 살아왔던 과정들을 이제 끝내고 은퇴할 준비를 하시면서 집을 지으러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밀양에 이분은 부인분이 김해에 사셨는데 밀양에 자기가 살았을 법한 집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이고 저한테는 사실은 이게 근대화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마을운동 전에 그리고 일제시대 끝나고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좀 보여졌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슬레이트 지붕에 어떻게 보면 앞마당에서 여러 가지 농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고 창호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옛날식 그대로인 전통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돌담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돌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집중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빼고 사실은 저 집이 보여주는 이미지 한 컷이 설명하는 바를 다시 좀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집의 모습은 김해 지역에 나는 대나무를 쓰고 전통적인 느낌의 기와를 슬레이트 지붕을 대신해서 저장치했던 집이죠. 골강판이라는 소재를 좀 대체하고 그 지역에 나는 거친 돌을 다시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적용을 했던 게 멋진 할아버지 집이에요. 공간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자연을 그대로 집안에 들어오는 전통주택의 느낌들을 이렇게 보시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창들을 병렬시키고 그 사이에 동선들을 연결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두 개의 체의 나름의 앞마당, 중정 그리고 아래에 그 계절종원이라고 붙여진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자연을 좀 더 느끼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느낌들 저도 이게 좀 저하고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집이 합천에 있었거든요. 경남 합천에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집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나무들 냄새가 많이 나고 되게 짙은 갈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저에게도 여전히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이건 취미실인데 건축주민이 다양한 취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간들이고요. 네, 외부에서 전체로 건물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대나무가 주로 인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나무를 제가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적인 그 부재들이 사실은 석가래 같은 것들이나 기둥들도 되게 원형 기둥들이 많다 보니 사실 현대 건축에서 저희가 기성품으로 나오는 많은 소재들이 각진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대나무가 우선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의 형태들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이미 되게 한국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김해가 그 사이트인데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중류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대나무로 만든 정자가 있었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어서 건축 재료로서의 이제 대나무의 가능성도 좀 많이 제가 탐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자연히 이제 집 안팎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본 인면도이고요. 별채가 여기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대나무를 좀 붙여가지고 아주 값싼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정자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하고 사이에 단차를 가지면서 서로 이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구성도 추가를 넣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대나무 인면입니다. 대나무가 골강판 사이에 들어가서 고정되는 방식들을 통해서 건물 자체에 이제 적용이 됐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고요.
공사가 들어가면서 건축주분께서 사실은 대나무를 쓰는 거에서 되게 두려움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대나무 밭도 가고 자연 건조도 시켜보고,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이제 가마라고 전기 가마에 넣어서 한 72시간 180도로 구워내서 최종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 재료의 가능성들, 나무지만 잘 안 비틀어지고 갈라짐 없이 좀 꾸준히 쓸 수 있는 이런 재료로서 좀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던 집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축주분이 되게 인상적인 한마디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이 집이 완공되고 이제 그 조명이 켜졌을 때 마치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암자의 절에 갔을 때 거기서 보여지는 그 오래된 그 암자의 한국 건축 같다, 이런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건축주분이 가졌던 어렸을 적 기억들하고 어느 정도 소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곡선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공간을 쓰시는 부분들이고요. 침실이 창이 열리고 닫리면서,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리면서 공간이 이제 다양한 침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파운드 하우스라고 불리는 집이고요. 제가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조금은 더 가지고 건축주분들하고 물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당시 진행했을 때 사실은 그 TV에 그 응팔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들도 응팔의 사진에서 가져왔었고, 이 집은 사실 저하고 같이 건축 공부를 한 대학 동기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시작이 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 친구의 와이프가 주택에서 어렸을 때 살았는데 동네에 평상이 하나 있었고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가스버너에 파전 구워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되게 나눠 먹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한테 주었었고, 그게 사실은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완공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양산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허가를 두 번째로 받았어요. 500필지 중에 단독주택 필지가 모여져 있는데, 저희가 조금 살펴보니까 신도시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때의 필지 구획들이 지금 레이가 잘 안 보이시니까 맨 왼쪽에 보듯이 필지들이 그냥 병렬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단독주택만 열심히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들이고요. 근데 2기 신도시로 넘어가면 중간에 보면 공유 정원 같은, 공유 마당 같은 공용 공간들을, 그리고 필지를 가로질러서 보행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 가로들이 추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좀 발전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양산 신도시는 분양은 2기 신도시에 했는데, 저희가 저런 정보를 찾아볼 때 이미 많은 신도시가 저런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양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계획이 되었어요. 분양은 2기 때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2기 신도시처럼 1기 신도시 필지에 공영 정원이나 공영 광장이나 보행가로를 우리 필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디자인을 시작했고, 밑에 보시는 저 다이아그램에 저희 1층이 대부분들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광장을 좀 의미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보행 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크들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게 저희 1층 평면도인데 1층에는 주방 하나하고 손 씻고 올라갈 수 있는 화장실 정도만 놓여져 있고요. 나머지 외부 공간들은 대부분이 비워진 공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보시면 보행 가로로 쓸 수 있는 영역들, 정원으로 쓸 수 있는 영역들, 사람들이 모여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외부 공간들을 해서 그렇게 1층을 배치를 했고, 저희들의 바람은 저 필지 구획선 안에만 저희가 디자인이 되지만 저희가 두 번째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은 집들한테 알려지면 옆집도 그런 땅을 좀 내놓고 뒷집도 그런 땅을 좀 같이 내놓으면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거는 여전히 집들은 되게 빡빡하지만 1층에 많은 공간들을 저렇게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30대에 저 당시는 이제 저희 친구가 30대고 저도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육아의 시기부터 해서 아마 자녀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집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집은 사실 물리적으로 변하기 되게 힘든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되는 벽들하고 반대로 평면상의 슬라이딩 도어들을 좀 둬서 공간을 구역별로 쓸 수 있는 범위들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흐리게 좀 나오긴 합니다만 시기별로 이 사이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고정된 영역들 외에는 나머지 아래 위에 이런 동선들이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구역이 열리고 편하게 닫히게 됩니다. 포켓도어가 되면 계속 열어둔 상태로 둘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존별로 좀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구조성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의 모습들이 크게 대비를 이루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로 보여지게 되고 2층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가족들이 시기별로 맞춰 쓸 수 있는 공간들로 되고요. 각 방 모두가 위층에 보면 이제 3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 모두가 개별 테라스를 가져요. 근데 아무래도 남향이 햇빛을 받아서 창은 필요한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넣은 것들이 폴리카보네이트로 외피를 한 번 더 싸준 영역들이 남향에 좀 존재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지어진 모습들이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안쪽이 이제 실내 공간은 아니고 테라스예요.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그러면서도 집에 크게 비워진 영역들에서는 1층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주위분들한테 보여지게끔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만나서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집 말고는 이렇게 지어진 집이 없어요. 저희 계획은 실패를 했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블로그 같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활동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게 지어 나가는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되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상품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와 경험들 통해서 좀 저한테 주는 교훈이 많았던 프로젝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부산의 멤버이어서 저는 여성위원은 아니긴 합니다만 파란색을 이렇게 하나 끼워줘서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들을 몰라가지고 사실 제가 아래 위로 다 민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경남지회 분들이 민트색 입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경남지회에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자고 나란 곳이기도 하고 저는 건축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한국의 2개의 도시를 사실은 인천하고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다양한 변화를 많이 겪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변화들 속에 특히 근대 시기의 급변한 변화들 속에서 한국의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묻혀진 답들 이런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여기도 부산에 이제 망향로라고 피난민들이 급격히 와가지고 산에 형성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곳에 있는 계단들입니다. 이게 집이 형성되고 나서 왜냐하면 살 곳이 바로 필요했으니까 피난 당시에 그 사이에 생겼던 이제 그 골목들 집과 집 사이는 무조건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재밌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제가 부산의 동구의 마을 건축가를 한 1년 2개월 정도 하면서 다양한 좀 계단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산의 동구에만 해도 꽤 많은 이런 계단들이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차가 다닐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동구 일대인데 아마 부산역이 여기 정도 좀 있습니다. 요 정도 있고 한 가운데 아래쪽에 있고 사실 이 앞쪽이 원래는 다 바다였어요. 근데 계속 이제 단적해가면서 지금은 땅이 되고 해서 많은 필지가 앞쪽에 평지가 생기긴 했는데 원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언덕에 있던 곳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계단들과 함께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삶을 이어가 왔었는데 이제는 빠른 개발들 속에서 아파트들이나 좀 더 편리한 이제 방식의 주거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계단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되게 저희 관점에 좋아서 다양한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계단 앞쪽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계단에는 동네 아주머니 다들 정원을 가꾸세요.
또 어떤 계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뛰어나는 동네 놀이터로 고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게 건축가가 도시계획가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이 다양한 형상들이 결국은 이용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부산의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당시에 나왔던 현상 설계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의 영도라는 지역에 복합혁신센터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주요 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지원센터를 짓는데, 영도는 부산에서도 그때 당시 낙후된 지역이어서 문화적인 요소를 더해가지고 문화 섹터 하나, 그리고 그 산업을 지원하는 해양 산업을 지원하는 섹터 안에서 두 개의 복합 프로그램을 가진 혁신센터가 나왔었고, 땅을 제가 딱 봤는데 동삼천이라고 하는 해수천 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땅을 보자마자 제가 이 현상을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부산에 계단을 좀 적용하는 공공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아까 제가 조사했었던. 그래서 이거는 영도 동삼동에 있는 어느 계단들인데, 계단의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만 치과의 관계들 계속 이어면서 어쩌면 가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 앞에 빈 공터들에 보시면 정원도 있고 사람들이 앉아 뛰어노는 평상도 있고 되게 공공적인 성격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원래 가파른 한 6m 차이가 나는 해수천 위로 어떻게 보면 딱 각이진 단이 차 크게 나와 있던 땅이었는데, 그 단을 저희는 이렇게 건물 사이에 깎여진 이런 자연스러운 계단들과, 아까 보셨던 계단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하고 묶어가지고 계단형 문화 광장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하면서 이 안을 발전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멀리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 뒤에는 지금 산인데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 동삼동 위쪽으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작은 낮고 저밀도의 밀도는 높죠. 네. 근데 수평적으로 밀도가 낮은 주택지들이 몰려있고, 거기와 닮은 건축을 하면서도 이런 외부 공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이나 전시장 혹은 커피숍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저렇게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면서도 이 공간을 부산의 계단을 쓰듯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당선이 돼서 지금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잡았던 여러 가지 공간들하고 계단 관계들을 표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의 다이어그램과 도면들입니다. 이건 도서관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공간의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느끼는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멕시코에 가면 테오티후아칸이라고 그 태양의 신을 모시는 제단, 그리고 또 여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올라가는 피라미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높이가 한 120m 정도 되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고, 제가 걸을 때는 돌과 계단밖에 안 보여서 끊임없이 올라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따라서 정점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360도로 트여진 파노라마 뷰가 한 번에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단순한 논리긴 합니다만, 어떤 반전을 위해서 앞에 전이 공간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생각들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계단을 오르고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리듬감을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힘듦이라는 느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건축적으로 공간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전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광에 있는 투트라잉글이라고 불리고, 카페 이름은 그리피입니다. 일광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신남리 쪽이고, 서생이란 타이틀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생 그리피죠. 이고 제가 두 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안에 되게 많은 계단을 가진 공간을 가지고 커피숍을 만들게 되었어요. 카페죠.
제가 삼각형이라는 걸 쓴 거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바다뷰가 바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기본적인 건축의 형태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삼각형이 상당히 뷰를 보는데 좋습니다. 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서면 양쪽 벽이 가장 멀리 보이는 같은 면적에서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동선들을 가급적이면 오르는 개념들과 함께 어떤 이제 전방 공간이 다다르면 항상 바다의 반대쪽편에 있는 꼭지점에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돌아서면 바다가 반대편 맞변에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두었습니다. 이게 2계층의 2개의 삼각형이라서 아래 위 공간까지 포함하면 총 6개의 바다를 보는 공간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 다른 방식으로 결합해 가면서 외부 공간들의 느낌들은 다르고 뷰도 좀 다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오션 시네마라고 불리거든요. 제가 지어진 이름은 아니고 여기 오셨던 분들이 바다를 보는 극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시면서 이제 오션 시네마라고 되는데, 2층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공간이고 숨겨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갇혀있는 뷰들을 거치다 오면 자동문이 열리면서 요 단면에서 보시면 계단의 중간쯤이 저기가 이제 저 공간에 들어가는 정출입구인데, 사람이 선 높이가 가로 20m, 높이 9.6m 되는 저 공간에 딱 중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주는 느낌들을 온몸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접근법 가지고 단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바다를 그냥 편안하게 본다기보다 여러 가지 전이 공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저에게는 이게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찾으신 고객들한테도 바다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여지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2개의 큰 메스 덩어리고요. 여러 가지 재료 실험들도 하긴 했는데, 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미지라는 카페이고, 저는 이걸 나와의 조우라는 표현들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의 위치는 이 카페도 울산이고, 언양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고원산이라고 밀양 이쪽에서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몰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식생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식생입니다. 그래서 고생 때부터 있던 식생들이라 엄청나게 다양한 식생들을 가지고 있고, 이 숲이 주는 느낌들이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땅은 사실은 울산시에서 한옥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해서 한 700평 단위로 산들을 깎아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만 딱 지어지고, 보시면 이 뒤쪽에 있는 곳이 이미 지어졌던 한옥 식당인데, 이거 그 외에는 사실은 개발이 전혀 안 돼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황무지였습니다. 벌거벗은 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뒤에 있는 고운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 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억을 다시 좀 돌려놔야고 싶다. 그래서 원래 가졌던 좋은 식생을 가진 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 주변에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숲속을 걷는 공간들을 만들어주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게, 숲인데 건축물 안에서 숲을 느끼는 방법들은 뭘까? 숲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진 채로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네모 반듯한 공간보다는 숲속을 걷는 느낌들을 그대로 가진 공간들을 만들려고 좀 애를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숲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거의 없고, 식생 사이를 다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간으로 그냥 그대로 좀 재현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이렇게 총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제는 24개가 28개가 나이든 다른 반지름을 가진 여러 개의 원호도로 구성이 된 다원형의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요. 카페에서 저희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계단식 강연장이라든지, 야외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리고 중정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쓰여지면서도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더해서 조금은 복합적인 형태의 공간으로 좀 발전이 되고요. 재료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건축하면서 건축이 좀 덜 드러나는 방법으로 계속 건축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수평적으로는 유리 외에 그리고 기둥 위에는 아무런 솔리드한 벽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빛을 좀 막아주기 위한 스틸 구조물로 된 처마들이 만들어지고요. 스틸이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스틸로 만들어진 저 구간이 콘크리트를 다스려서 바로 슬러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나무 거푸집을 지붕층에는 하나도 안 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면들의 모습들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끝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중정들을 포함한 건물의 단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형으로 생기다 보니 네, 뭐 유리도 다 원형입니다. 네,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정원이 사실은 건축주분이 직접 조경을 하시면서 만드셨는데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는데 그 자체로도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들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고 중정 같은 공간들이 이렇게 식생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내부 공간이 있어도 좌우가 동시에 나무들이 있어요. 건축 공간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측도 공간 외부, 좌측도 외부 이런 느낌도 계속 주려고 했었고요. 좌석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산책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고요. 좌석수는 이 공간 끝에 다르면 40석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원 제한이 있고 2시간 단위로만 쓰시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시면 40분만 즐길 수 있는 카페의 개념으로 운영이 됩니다. 내부에 이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전시를 하고 근데 제가 선제라고 표현하는데 선형적인 부재를 많이 써서 아마 전시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건 빌렛이라고 철근을 만들기 전에 중간재로 여기서 몇 개의 공정을 뻗으면 철근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 중간재를 이제 빌렛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큰 제철소에서 이것을 철근을 만드는 제철소로 보내주면 대강 공장으로 보내주면 얘를 가지고 철근을 만드는데 선재라가 선형으로 된 부재에 가지는 장점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전시 때 활용을 해봤던 것들이고요. 요거는 코로나 그리드라고 해서 코로나 때 저희가 2m의 이미들이 되게 새롭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선재를 가지고 2m의 공간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과연 저 속에서도 커뮤니티나 인간관계를 하는 걸 관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했었던 것이고 5개 공간에 오늘도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 많진 않아서요 제가. 그래서 저렇게 찍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부산 현대미술관 뒤쪽에 있는 야외 마당에 설치를 했었었고요. 조금 부재를 많이 쓰고 싶긴 했는데 임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설치 비용들 때문에 부재 수가 좀 적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만들었던 전시입니다. 네, 뭐 채소의 집 전시도 했었었고요. 이거는 사라지는 집의 개념인데 대나무 사이에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부재들 가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사라질 집이라는 개념은 진짜 채소의 집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지구를 점유하고 난 뒤에 인간이 사라지고 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는 가장 최소의 인공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라질 수 있는 집을 좀 만들면서 인간의 점유하고 나면 자연이 썩어서 대나무로 돌아가는 숲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전시이기도 하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6시 3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강연을 부탁받았고 부산의 분들께서 아까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오늘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짧지는 않게 끝난 점은 양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끝내면서 마지막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제가 96학번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50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건축계 선배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참 많이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요즘은 조금 실망하는 모습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성 건축사 분들께서 이렇게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들이 건축계 전체에 좀
공공적이고 건축사들 자체가 좀 떳떳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황금 장갑을 끼고 황제처럼 우리가 대우받으면서 건축이 얼마나 사회에 중요한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행동들과 결과들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강연 타이틀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정말 멋있었죠?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명강연을 해주신 이기철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이기철 건축사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부 행사를 마치고